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9일 최명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일기라고 그러면서 A4 용지 21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기자들한테 다 보여준 건 아닌 것 같은데 6월부터 9월까지의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에 옮겨 적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자, 본인이 그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경위, 이게 이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측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북 사업을 본인이랑 같이 했죠. 이 사람이 구속되는 소식을 접한 5월에 검사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준 사실을 인정해달라라고 말한 게 허위 진술의 계기였다. 허위 진술의 계기요. 그래서 자기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김 전 회장이 돕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기억이 있다는 진술서를 냈다. 이게 이제 허위라는 뜻이죠. 허위 진술을 했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 송금 보고를 받은 뒤에 알았다고 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수사검사가 이 부분이 진술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요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검사가 심지어는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알았고 뭐 이런 내용을 진술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다. 검사의 압박에 의해서 자기가 했던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화영을 회유하는 쪽이 어디냐?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부인, 그 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의 뭐 30년 직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다 드러났죠? 뭐 그거 회유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로 충분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대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당 검사, 수사검사죠. 이런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이제 이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도하고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거는 이제 평론가의 영역이거든요. 언론은 그냥 나란히 이화영이 옥중일기라는 것에서 그동안의 진술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검찰은 아니다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게 평론가의 영역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말 중에서 누구 말이 전적으로 옳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다만 어제 공개한 옥중일기가 원본이 아닙니다. 그쵸? 더군다나 6월부터 썼다고 했는데 왜 옥중일기를 본인이 이재명 부분을 실토하고 나서부터 썼을까? 아니면 그전에도 썼는가? 이런 부분이 우선 궁금해지는 대목,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또 하나는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왜 그걸 옮겨 적었을까? 이것도 궁금해. 그러면 옮겨 적었다는 내용은 필체가 똑같은 사람의 필체도 뭐 한 달 전 다르고 오늘 좀 다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전에는. 그런데 A4 용지 21장 분량을 쭉 최근에 옮겨 적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필체가 최근 하나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본인이 썼겠죠. 그러면 과연 6월부터 9월까지 썼다는 일기가 맞느냐? 최근 며칠간 쓴 거냐? 의심이 들죠? 이 부분을 왜 기자들이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설명해도 변호인단은 아니 옥중일기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의심이 든다. 정말 맞느냐? 6월부터 썼다는 옥중일기가 왜 옮겨 적었느냐? 원본을 공개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설령 맞다고 쳐도 여기에 보면 검사가 이렇게 말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마치 회유 압박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검사가, 수사하는 검사가 자기들이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다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 실토 내용을 다 뭐 2000 뭐 몇 년 뭐 1월 며칠 뭐 선양에서 만나서 어떻게 했고요, 다 사진까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이거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이렇게 질문할 리 없죠. 이제 털어놓으시죠. 그 질문 그렇게 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강압이다? 회유다? 글쎄,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검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사는 이러이러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이 있는데, 당신 사진에도 보니까 거기 있더라. 그날 행적이 뭐냐? 이 정도면 당신이 대북송금 문제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고, 그 자리에서 전화통화도 해서 바꿔준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 지사한테 해서 보고를 했느냐? 당연히 물어보는 게 맞죠. 그게 왜 검찰의 회유입니까? 검찰은 끊임없이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라고 추궁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확실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걸 회유라고 하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법을 동원해서 말씀해보세요 이거 라고 얘기하는 게 왜 회유냐? 그런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일이 옥중일기라는 거, 저는 옥중일기라고 제가 단언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공개한 거는 7월에 옥중편지라는 걸 그 부인이 공개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변호인단을 부인이 일방적으로 교체해서 그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지어냈고, 그 다음에 10월에 그동안 1년여 받아온 재판을 갑자기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으니까 부지사가 북한과 접촉해서 이런저런 경기도 사업의 비용을 쌍방울에 전가했다는 부분,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 도지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아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쪽하고 짬짬이를 했을 가능성, 아마 판사도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이나 또는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그 비용을 어디에서 대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일 처리를 한다. 지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아마 재판장이 쭉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진술을.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평화협력국장, 그 다음에 아태평화위원장 이런 사람들 다 진술하고, 김성태 전 회장은 결정적인 진술을 했죠. 결국 이재명 구하기의 일환인데 다 실패했다. 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 어저께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신진우 재판장,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재판 3번 남았다고 했습니다. 3번. 그러면 이제 지금 휴정기입니다. 휴정기에도 이거 꼭 필요해 라고 판사가 판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2월에 법관 인사가 있거든요. 재판 다 끝내놓고, 여하튼 분명한 거는 내년 1월까지 이 재판은 끝난다. 결심이라고 하죠, 그걸. 검찰의 구형까지 끝난다. 그런데 결심까지 해놓고 재판장이 자기가 나 인사이동이 있어서 갈래요.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무책임한 판사들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신진우 재판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취재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뭐 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뭐 신진우 판사님 뭐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취재한 거는 이미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걸로 저는 취재가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사이동 전에 1심 선고는 한다. 무책임하게 다 재판 끝내놓고 다음 재판장한테 넘기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1월에 적어도 중순 정도까지 재판 마무리하고 결심하고 그리고서 뭐 2월 초나 중순 김인섭 씨 그 로비 재판 알선수재 이 부분도 2월 13일인가요? 뭐 그때 합니다. 아마 2월 1일에 법관 인사 발표가 되고 2월 초에 그리고 나서 2월 중순에 이제 실제 임지로 떠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임지로 떠나기 직전에 선고를 한다는 거죠. 그럴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던 올해 1년의 과정들 이번에 옥중일기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다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법의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물론 그 재판은 2027년 3월 대선까지 아마 결론이 안 날 거고 1심 결론도 그때까지 날지 안 날지 애매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거의 공범에 해당하는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면 뭐 지사의 실형 선고도 뭐 다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